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차프로입니다. 최근 SEC 소송 종결로 시장에 뜨거운 감자였던 리플이 몇 년간의 소송이 종결되었지만 아직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예상보다 반등도 크게 나오지 않았죠. 10%대로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생각보다 시장에서 반응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SEC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조니 크립토는 오히려 이 현상이 정상적이다라고 해석했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우리 투자의 명언이죠. 이를 빗대어서 이미 선반영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SEC가 항소를 또 했거나 어떤 다른 이슈가 있었다면 변수가 생겼거나 더 장기전이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거의 오피셜이 난 이상 사실 이 이슈는 아무래도 선반영이 큰 것 같기도 하고 SEC 입장이 나온다 한들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가장 큰 이슈를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뭐가 있죠? CBDC가 있을 것이고 IPO, ETF, 다양한 게 있죠. 결국 기관 투자자, 파트너십, 국경 간 송금 등 실사용 사례 증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야 된다 이거죠. 또 이 소송 종료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시장에서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 미정부에서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발점이 되기엔 충분한 승소였으니 앞으로 더 기대할 만한 굵직한 이슈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소송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리플의 상승을 일으킬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현물 ETF 승인이 되겠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직접 ETF 승인이 긍정적이고 ETF 승인으로 인해 리플이 퀀텀 점프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괜한 자신감이 아니겠죠. 지금 이더리움도 해킹 이슈가 있고 솔라나도 CME 상장했지만 기대도 못 미치고, 거기에다가 밈코인들, 솔라나발 밈코인들에 대한 거품, 스캠 의혹 이런 것들도 불거지고 있으니 지금 호재가 계속 터지는 리플이 아무래도 이더리움 다음으로 현물 ETF 다음 타자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SEC에 ETF 신청을 11개 했는데 계류 중이죠. 그런데도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아마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리플은 이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비축자산 중에 포함되기도 했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이랑 같이 언급한 5개는 미국이 비축할 자산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다음 ETF 등록될 코인을 하나 꼽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리플의 ETF 승인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ETF 승인이 났다는 건 결국 제도권 투자로 올라섰다는 얘기니까 암호화폐에서도, 그리고 제도권 투자에서도 곧 승승장구할 리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ETF 출시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상반기가 벌써 3월이 끝나가니까 반이 지났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리플이 ETF가 승인된다면 가장 큰 변화는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지만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으로 봤듯이 ETF가 승인되면 연기금, 헤지펀드, 대형 금융기관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또한 ETF 도입은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의 이 신뢰도를 높이는 이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리플의 가치 상승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리플 ETF 승인이 반드시 이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SEC 승소도 어떤 영상 보니 10,000원 간다, 20,000원 간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죠. 하지만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죠. 우리는 ETF 승인이 되더라도 가격 상승보다는 항상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희 채널이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내용들을 더 빠르게 보시는 방법은 이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는 시황 브리핑을 챙겨보는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여러가지 알트코인들의 중요한 내용 및 주요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구독자분들도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답변해 드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수익 나실 수 있는 타점이나 관점도 저희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하시면서 또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끼리 정말 매너 있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정보방 이용하고 계시니까 에티켓만 좀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텔레 정보방 입장 링크는 보시는 것처럼 영상 고정 댓글란 링크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보이실 텐데 원하시는 항목 체크 후에 여기에 다른 내용 적지 마시고 꼭 제대로 내용 작성해 주셔야 문자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니까 꼭 유의하셔서 작성해 주시고요.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 또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유명 암호화폐 뉴스 플랫폼 워처그루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해커들은 이 스위프트가 XRP를 활용한 국경과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앞두고 있다라고 허위 정보를 게시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가짜뉴스라고 밝혀졌고, 하지만 오늘 또 리플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루는 트위터에서 이 스위프트 최근 기사가 이제 큰 변화가 오고 있다라고 23일 일요일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워처그룹은 즉각 이제 계정을 복구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리플의 금융시장 내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철회한 직후에 이 스위프트 ISO 2002 이 디지털 자산 표준을 연간 결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죠. SEC 항소 철회 이후에 이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리플과 이 스위프트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플이 이제 기존 금융 메시징 시스템에 대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분석하기도 했고, 스위프트의 발표가 리플의 금융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스위프트가 리플과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산업은 빠르게 디지털 및 자동화된 결제 환경으로 변화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ISO 2002란 무엇이냐? 이 ISO 2002는 금융 메시징의 글로벌 표준으로 국제결제, 증권거래, 카드결제 이런 데서 데이터 교환 공통 언어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건데, 기존의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은 제한된 정보를 전송하는 반면에 이번 이 ISO 2002는 더 풍부하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금융기관이 거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이건데, 이 얘기로 관련된 코인들은 올해 초에 거론됐던 게 리플, 에이다, 그리고 퀀트, 스텔라루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코인들도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프트의 정책이 변동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또 스위프트와의 이 찌라시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난무하는 게 사실 리플 USD, 이 RLUSD,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꼽고 있습니다. 리플 USD는 이제 국제 송금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변동성 줄이는 장점이 있고, 또 리플 거래 시에 이 리플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요도 증가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 USD를 발행한 목적이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테더랑 USDC가 주도하고 있는데 향후 5년 내에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니튼 변호사가 또 얘기하기도 했고, 심지어 이런 예측조차 또 보수적인 견해일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명확한 규제는 없지만 규제가 명확해지면 또 시장 규모가 더욱더 많은 기관들이 붙기 때문에 수조 달러대로도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리플 US 달러의 현재 자산 가치는 1억 6,971만 달러면 2천억이 좀 넘는데, 지금 출시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벌써 거래량은 2천만 달러, 1일 거래량이 2천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플 이 USD 출시함으로써 또 리플레저 기반의 국가 간 송금, 또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이 넓혀지다 보면 스위프트에서 추구하는 정책과도 또 일맥상통하게 단순 찌라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전부터 이런 찌라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슈들을 요약하자면 몇 년간의 리플과 SEC 소송이 종결되었지만 생각보다 반응은 별로였고, 또 아무래도 공식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저는 선반영이다
확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리플이 오르려면 이 가장 중요한 게 ETF 승인인데,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긍정적이고 또 요것 때문에 퀀텀 점프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언급했죠. 그리고 지금 이 11개 ETF 신청이 계류 중인데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거의 확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위프트, 이 리플과의 뭐 찌라시가 좀 해프닝으로 나왔지만 이게 항소 직후에, 이 철회 직후에 이게 발표된 이 또 스위프트 ISO 202 때문에 좀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리플의 지금 행보를 보면은 이 비슷한 맥락으로 뭐 리플 USD를 출시하기도 했고 앞으로 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직 가격은 생각보다 올라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확정짓지 않은 큰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전망 자체는 밝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끝으로 구독자 전용 정보방 아직 입장 안 하셨거나 놓치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란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 링크 있으시니까 꼭 클릭하셔서 양식 작성하시면 저희 정보방 초대 보내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